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러브9입니다. 오늘 진짜 재미있는 소식 들고 왔어요. 테슬라 오너분들 그동안 애플 카플레이 없어서 아쉬웠던 분들 많으셨죠? 드디어 그 긴 기다림이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좋아요 버튼도 꾹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빠르게 새로운 소식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2026년 2월 6일 자로 나온 따끈따끈한 보고서인데요. 카란싱이라는 분이 작성한 기사예요. 내용인즉슨 테슬라가 여전히 애플 카플레이 지원 기능을 개발 중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테슬라랑 애플이 직접적인 폰, OS를 차량 UI에 통합하는 문제로 엄청 오래 대립각을 세워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립이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식은 마크 거먼의 뉴스레터에서 나온 건데요. 거먼이 원래 카플레이가 온다고 처음 보도한 게 작년 11월이었어요. 그런데 사용자들이 연말 대형 업데이트를 기다렸는데 거기에 카플레이가 포함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루머였나 보다, 아니면 테슬라가 계획을 취소했나 보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는 애초에 그 연말 업데이트에 맞춰서 카플레이를 출시할 계획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거먼은 이번 업데이트를 짧게 유지했지만 곧 이 주제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맛보기 정도만 알려준 거죠. 우리는 어쩌면 봄 대형 업데이트나 올해 후반에 이 기능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테슬라가 요즘 엄청난 새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거든요. 특히 중국 시장에서 최근에 큰 업데이트들이 있었어요. 커스텀 자동화 기능도 추가됐고, 헤이 테슬라라는 웨이크워드로 음성 비서를 부를 수 있게 됐고, 대시캠 개선도 이루어졌어요. 다음 순서가 카플레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혹시 애플이 카플레이 울트라로 메인 디스플레이 전체를 장악할 거라고 기대하셨던 분들은 실망하실 수도 있겠어요. 실제 구현은 훨씬 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블룸버그 소식통에 따르면 테슬라는 더 윈도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운영체제가 카플레이와 공존하게 하는 거죠. 애플이 화면을 완전히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만약 이 기능이 출시된다면 카플레이는 스포티파이나 브라우저처럼 또 하나의 창 앱이 될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테슬라의 자체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가 아닌 자산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중 하나거든요.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이나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같은 서비스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매달 추가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카플레이를 전용 앱 창 안에 통합시킴으로써 테슬라는 이 앱을 샌드박스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FSD 시각화, 여행계획, 기후 제어 같은 기능들은 여전히 테슬라의 네이티브 UI 안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운전자들은 테슬라가 현재 제공하지 않는 iOS 생태계의 앱들에 접근할 수 있게 돼요. 웨이즈 오버캐스트, 애플 북스 같은 거요. 운전 중에 휴대폰을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카플레이를 자체 앱으로 샌드박스화함으로써 테슬라는 서드파티 소프트웨어가 안전에 필수적인 주행 시스템이나 ADAS 시각화 또는 테슬라의 핵심 안전 소프트웨어 스택의 어떤 부분과도 간섭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두는 거죠. 여기서 또 재미있는 건 테슬라가 표준 무선 버전의 카플레이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최신 버전인 카플레이 울트라가 아니라요. 울트라는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센서 데이터를 애플의 인터페이스에 매핑해야 하고 제조사가 많은 제어권을 포기해야 하거든요. 테슬라나 다른 많은 제조사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카플레이 울트라의 채택이 느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테슬라가 카플레이에 대한 입장을 바꾼 건 시장 데이터라는 냉혹한 현실 때문일 수 있어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자동차 구매자의 약 3분의 1이 카플레이가 없는 걸 딜브레이커로 여긴다고 해요. 오랫동안 테슬라를 소유한 많은 사람들은 카플레이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여러 장점이 있거든요. 특히 테슬라가 지원하지 않는 웨이즈 같은 앱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이에요. 봄 업데이트에 포함될 운명일까요? 테슬라는 최근에 주요 UI 변경 사항과 기능 업데이트를 봄 업데이트라고 부르는 걸로 모아서 출시하고 있어요. 상황이 맞아떨어지고 있으니 카플레이가 이번 봄에 출시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여요. 최근에 많은 주요 소프트웨어 개선 사항들처럼 이 기능도 더 새롭고 성능 좋은 AMD MCU로 제한될 수 있어요. 레거시 인텔 버전이 아니라요. 하드웨어 성능이 받쳐줘야 소프트웨어도 제대로 돌아가니까요. 자, 이제 또 다른 엄청난 기능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카란 싱이 같은 날짜인 2026년 2월 6일에 보도한 건데요. 테슬라의 새로운 자동화 기능에 대한 첫 번째 살펴보기입니다. 애플 쇼트컷 같은 기능성을 테슬라에 구현한 거예요. 수년 동안 오너들은 서드파티 API나 홈 어시스턴트 통합을 사용해서 차량에서 특정 동작을 구현해왔어요. 테슬라가 종종 자동화를 추가하기는 했죠. 예를 들면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온도가 높아지면 기후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캐빈 과열 보호 같은 거요. 끝까지 보시면 핵심만 딱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슬라가 사용자들에게 자신만의 자동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자동화 앱은 로직 엔진으로 사용자들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만약 이것이면 저것을 하라는 논리를 사용해서 동작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게 해줘요. if this then date 논리죠.
이전에 이 기능의 릴리스 노트를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이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이벤트와 액션이 가능한지 빠르게 개요를 볼 수 있어요. 중국의 소프트웨어에 익숙한 소식통이 제공한 스케치를 바탕으로 보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그리드 레이아웃을 사용하고 있어요. 각 자동화는 카드로 표현되고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어요. 테슬라는 가능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 기본 자동화를 포함시켰지만 사용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이벤트와 액션 세트를 파고들어서 자신만의 자동화를 만들 수 있어요. 새 자동화를 만들 때 테슬라는 트리거와 액션을 카테고리로 나눠요.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사용 가능한 트리거와 액션이 카테고리로 나눠요.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사용 가능한 트리거와 액션이 나타나요. 카테고리에는 시트, 난방, 냉방, 도어, 창문 충전, HH 미디어 등이 포함될 거예요. 조건 그러니까 트리거 부분을 봐볼까요? 끝까지 보시면 핵심만 딱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앱은 사용자가 다양한 차량 상태와 환경 요소를 기반으로 자동화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줘요. 여기에는 기어 변경 특정 속도, 임계값, 좌석 점유, 센서 상태, 안전벨트 상태 등 차량 트리거 목록이 길게 있어요. 환경 상태의 경우에도 똑같이 광범위한 목록이 있는데요. 하루 중 시간, 야외 조명 수준, 실내 온도, 야외 온도, 공기질 지수, AQI 등이 포함돼요. 트리거 중에는 사용자가 선택한 음성 명령도 있어요. 특히 이게 흥미로운 점이 될 수 있는데요. 기능 개발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거든요. 중국은 지역 특화 스마트 어시스턴트를 사용하고 북미는 그록을 통합하고 있고 유럽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다른 부분들은 미래에 그록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이 음성 트리거는 사용자들이 커스텀 음성 명령을 만들고 차량이 특정 액션을 수행하게 할 수 있게 해줘요. 이제 액션 부분을 볼까요? 조건이 충족되면 차는 특정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명령을 실행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온도나 HH 설정 조정, 실내 조명 조정, 아마도 돔 라이트와 잠재적으로 앰비언트 조명이겠죠. 주행 역학을 즉석에서 조정하거나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텍스트 투, 스피치를 통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앉을 때마다 차량이 커스텀 메시지로 여러분을 맞이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수년 동안 원했던 기능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처음에는 꽤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파워 유저나 차를 자동화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풀어볼 게 많아요. 공기질 지수 AQI 조건을 예로 들어볼게요. 현재는 사용자들이 AQI를 직접 확인한 후에 수동으로 바이오 웨폰, 디펜스 모드를 토글해야 해요. 꽤 사후 대응적인 절차죠. 그런데 새로운 자동화 앱을 사용하면 간단한 규칙을 설정할 수 있어요. 만약 야외 AQI가 150보다 크면 바이오 웨폰 디펜스 모드를 활성화하라는 식으로요. 비슷하게 차량의 속도 상태를 사용해서 주행 역학을 즉석에서 조정할 수도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빠르게 가고 있다면 자동으로 스포츠나 플레이드 모드로 전환하고 플레이드 스페이스에 진입한다는 음성 메모를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데모 중 하나에는 운전자가 파크에서 드라이브나 리버스로 옮길 때 기어 시프티드라고 청각적으로 알려주는 음성 메모가 포함되어 있어요. 테슬라의 UI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잊어버리기 쉬운 나이 드신 분들에게 환상적일 수 있죠. 그런데 테슬라가 사용자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건 아니에요. 입계까지 보시면 핵심만 딱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안전 제한이 내장되어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로서는 오토파일럿이나 FSD가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에는 자동화가 트리거되거나 실행될 수 없어요. 이 제한은 꽤 논리적이에요. 테슬라는 사용자가 만든 스크립트가 주행 역학을 방해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고속도로 추월 중에 갑자기 컴포트에서 스포츠 모드로 변경되는 것 같은 거요. 테슬라는 또한 트리거와 액션을 안전하다고 느끼는 목록으로 제한하고 있고 모든 차량 옵션이 사용 가능한 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개발은 애플처럼 운영되어 왔어요.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당신보다 더 잘 안다는 식이죠. 특정 외부 온도에서 자동으로 열선 시트를 켜고 싶다면 테슬라가 그 기능을 추가하는 업데이트를 푸시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바이오 웨폰 디펜스 모드를 활성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테슬라는 메뉴를 다양한 옵션으로 가득 채우는 대신 사용자들에게 직접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핵심만 딱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화 앱으로 테슬라는 실질적으로 삶의 질 기능에 대한 기능 개발을 민주화하고 있어요. 이게 사용자 요청의 롱테일을 해결해줘요. 글로벌 플릿 업데이트를 받을 만큼 인기가 없지만 개별 오너들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틈새 욕구들 말이에요. 만약 부모가 뒷좌석이 사용되고 안전벨트가 채워질 때마다 자동으로 칠 모드가 활성화되길 원한다면 이제 화면을 몇 번 탭해서 그 추가 안전 기능을 구축할 수 있어요. 이 기능은 곧 중국에서 출시되고 나중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돼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었어요. 테슬라가 카플레이를 지원하게 될 수도 있다는 소식과 자동화 기능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살펴봤는데요.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테슬라 오너분들은 앞으로 훨씬 더 편리하고 개인화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아이러브9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